고객수가 빠르게 많이 들어왔다보다는 왜 빠르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AI 산업 자체는 이제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만한 반도체 관련돼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수.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이번에도 ETF 운용사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다양한 ETF 투자 정보를 한입에 먹기 좋게 하나름 싸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타이거 ETF를 운영하고 계시는 미래셋 자산운용입니다. 올해 초에도 출연해 주셔서 귀중한 ETF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소중한 말씀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에 나와 주신 분은 미래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팀 안상혁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귀중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타이거 ETF에서 보시는 이제 올해 상반기 ETF 시장 현황 요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 생각해 보시면 워낙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채권형 ETF 아니면 뭐 금리형 ETF 같은 소위 말하는 이런 안전자산들 ETF 위주로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권을 좀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기조가 사실 올해 초까지 계속 좀 이어지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주식시장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살아나기 시작했었고 그렇죠. 또 성과가 굉장히 좋은 시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와중에 또 새롭게 떠오른 뭐 AI 테마라든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이렇게 상승 추세가 또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해당 테마에 또 투자하는 ETF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기가 또 많아지면서 순매수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순위가 약간은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좀 뜨거웠던 테마들 위주로 또 상승했었고 또 그에 반면에서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여전히 조금 시장이 지금 잠깐 반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전히 또 안전자산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좀 또 하락한 거 위주로 좀 사겠다. 앞으로 좀 상승이 기대되는 ETF 사겠다 하시면서 또 굉장히 다양하게 혼재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상품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 싶은데요.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ETF들 중에 하나가 엔화 관련된 ETF. 엔화? 네. 워낙에 또 일본에 또 투자하는 ETF들도 그 유형에 속할 것 같고요. 그게 뭐 엔화가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낮은 레벨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엔화 자산에 투자해도 괜찮겠다 하셔서 엔화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엔화가 지금 낮으니까 오히려 수출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타 미중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수혜를 받을 만한 국가가 일본이지 않을까 해서 일본 기업에 또 투자하시는 이렇게 또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결국에 살펴보셔야 할 ETF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엔화가 뭐 엔화처럼 조금 내가 지금은 성과가 썩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반등이 기대되는 ETF들 뭐 장기 테마 뭐 단기 테마 그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단기 테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 테마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 사실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상반기에 발표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IRA 법안이었는데 뭐 IRA 법안 발표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럼 하반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또 최근에 있었던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죠. 유커들이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 모든 게 바로 이렇게 바로 반응하죠. 그렇죠. 이제 주가는 바로 반영하는데 실제 실적인 조금 반영이 늦을 수가 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니까 조금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을 단기적인 테마도 있긴 하겠고 또 하나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성장 산업 같은 이런 이제 장기적인 테마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테마들이실 수도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가 좀 전문가분들이나 뭐 생각해 보셨을 때 요거 정도는 맞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4가지 정리해보면 뭐 일단 AI와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죠. 첫 번째는 AI 빅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스템들을 돌리고 앞으로도 발전하려면 당연히 또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반도체도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그리고 이 차세대 모빌리티가 또 최근에 계속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 이제 친환경,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가 좀 결부돼서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 테마는 말씀드릴게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지겹다 하실 수 있지만 헬스케어하고 바이오테크도 좀 장기적인 테마 트렌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종의 좀 혁신 산업을 쭉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AI, 반도체, 친환경 모빌리티 그리고 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빅데이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AI 빅데이터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엔비디아 이제 젠슨 황 같은 이미 뭐 석학분들 그리고 유명하신 CEO분들이 이 AI 산업 자체는 이제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만한 또 새로운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AI에 거는 이제 상반기에도 사실 시장에 거는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뭐 기대감이 커서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실 이 기대감을 형성해줬던 주 원인을 좀 살펴보면 결국 챗GPT 얘기를 사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챗GPT가 단순히 뭐 고객 수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고객 수가 빠르게 많이 들어왔다보다는 이게 왜 빠르게 많이 들어왔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AI라고 하면은 저희 모두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되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개발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쓰는 뭔가 이제 고급 하고 뭐 이렇게 좀 전문화된 산업에만 쓰는 이런 기술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챗GPT라는 게 뜩 나오고 갑자기 이제 저희 이제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직장 동료분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건배사를 만드는데도 이 챗GPT를 활용해봤더니 굉장히 괜찮은 건배사가 나오더라. 아 그래요? 네. 오, 저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AI라는 게 그냥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공학적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단순하게 계산 좀 잘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이렇게 조금 그리고 더 친근하게 이런 걸 쓸 수 있구나라는 게 다가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 AI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AI하고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서비스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이 서비스들이 이렇게도 활용이 돼서 결국에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겠구나, 이제 수익을 얻겠구나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자주 듣긴 했지만은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이거를 주목해야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결국 반도체인데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죠. 산업의 역사가 이제 슬슬 30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긴 산업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AI라든가 빅테크가 구현되려면 그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또 반도체의 수요를 또 이끌지만 반대로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 이제 업무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AI도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율주행, IoT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파운드리 반도체 다 통틀어서 이 반도체라는 산업의 수요 자체도 꾸준히 늘어날 거고 장기적인 성장성도 앞으로는 요 AI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뭐 산업들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통합해서 봤을 때 반도체도 좀 장기적인 테마 트렌드로 넣어둬야 되지 않나. 여전히 AI와 반도체는 꼭 들고 가야 될 일종의 좀 그 투자 트렌드다.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두 개도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빌리티나 클린 에너지 테마도 꾸준히 이어져오던 메가 트렌드 테마인데 특히나 올해는 사실 전기차나 2차전지 위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주목을 많이 이제 클린 에너지도 약간은 소외되어 있지만 여전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는 사실 작년도에 있었던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차도 결국에 그거에 결부돼서 좀 같이 커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전기차가 이제 기술력이 올라와서 뭐 주행 뭐 거리라든가 뭐 이제 보조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결국에 이 전기차 산업을 각국 정부에서 육성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 얘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2050년이나 2056년이나 2060년이라는 좀 기한이 일단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이게 어떻게 뭐 명령을 해서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육성을 해서 키워 나가야지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 차세대 모빌리티와 요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 계속 주목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헬스 케어까지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죠. 여기도 이제
언제나처럼 굉장히 새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특히나 또 주목을 받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복이 안 되던 질병들, 사실 암도 뭐 한 20년 전에 가서 암이라는 게 점점 더 치료가 많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래요? 예, 글쎄요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셨을 텐데 지금은 뭐 웬만한 암들은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조금 아실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건 질병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뭐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치료가 너무 어려웠던 알츠하이머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더 지금 새로운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사실 고령화 이슈가 점점 더 이제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고령화가 됐을 때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노리시는 분 목표들이 대부분 이제 아프지 않고 아니면 아프더라도 빨리 낫고 오래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를 또 추구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오나 헬스케어 산업도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거 ETF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혁신 산업, 장기적인 성장 테마로서 AI와 반도체 그리고 또 친환경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케어를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타이거 ETF에서 상당히 좀 귀중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그러니까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